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네. 사실 정확하게 그래서 몇 가구가 키우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동물 등록제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 수 정확하게 모르는 거 현실이고요. 네. 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기존 설문조사들이 다르다라는 것도 저희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위클립의 264회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기존의 여러 조사에서 나왔던 반려동물 양육 인구 추정치 600만 가구 1,500만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312만 9천 가구가 동물을 양육한다고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수치가 낮았어요. 전체 가구 수의 15%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관련 통계, 정확한 수치 정말 알기 어렵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걸까? 또는 그래도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통계청 인구 총조사를 기다려야 되는 걸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 20% 수준, 그렇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한 시도는 참 중요한데 네. 이번에 어웨어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네.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던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36.2%가 나왔어요. 네. 아니 잠깐만 이거 아까 우리 15%라고 그랬는데 2년 만에 2배가 넘게 나왔어요. 너무 높게 나왔죠. 사실 이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마당에서 기르는 개를 질문에 따라서는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질문에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 이 비율은 답변 비율은 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절대적인 수치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보다는 경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정확히 어웨어에서 1년 전에 똑같은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양육 비율이 23.9%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숫자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를 일상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역시 뭐 많이 기르는 동물은 개, 2위가 고양이, 네. 개는 평균 1.25마리, 고양이는 평균 1.51마리. 역시 한번 그 고양이 집사가 되면 한 마리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잖아요. 역시나 또 유기동물 입양보다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지인에게 무료로 받았다라는 응답이 38.2%로 1위, 그리고 펫샵 등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24.1%였습니다.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 사실 요즘 살짝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이 캠페인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기동물 입양했다라는 응답이 10%도 안 된다는 게 맞아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고 뭐 그나마 희망을 좀 가져본다면은 그러면 향후 반려동물을 또 기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응답에는 유기동물 입양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추후에 기를 계획이 없다. 그런 응답이 30.6%였고요. 기르게 된다면 지인에게 받겠다라는 응답이 17.9%, 유기동물을 입양하겠다는 응답이 32.8%였고요. 펫샵 등에서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8.8%에 그쳤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좀 알려진 분들 반려동물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 유기동물이었는데 제가 입양했어요 라는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너무 훌륭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왜 정작 본인들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생각을 못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사실은 위클립의 262회에서 최근에는 유기동물이 오히려 건강관리를 더 잘 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커서 되게 안타깝다 이런 걸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결과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질병이 있을 것 같다, 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입양을 못하겠다 이런 응답 비율이 꽤 높았고요.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입양 방법이나 절차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이 사실 1위였습니다. 관리를 잘 받는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른다.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위클리벳이 더 유명해져야겠네, 많이 알려야겠네 이러면 끝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약간 혹여라도 그렇게 관리가 잘 된 동물들은 많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볼 것 같고 좀 번거로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실제로 입양 방법이 펫샵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조금 더 걸리고 절차가 있기는 마련이죠. 근데 유기동물 정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나 포인핸드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도심지에 입양센터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가까운 곳에 방문해서 유기동물을 직접 보고 입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길 지나갈 때마다 혹여라도 그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큼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많지 않죠. 근데 그게 또 많이 생기려면은 세금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럼요. 부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그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가 좀 잘 입양할 수 있게 입양센터가 좀 잘 보이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무엇보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선입견이 조금 더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